젊은 사람들은 상속이나 증여로 인해서 농지연금을 활용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상속이나 증여로 인해서 농지연금을 활용하시는 분들은 지금 당장은 좀 좋을 수는 있겠지만 길게 보면 오히려 손실이 날 수도 있거든요. 사람들이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농지연금은 어떤 사람들이 가입하는 거냐고. 사정을 잘 아시는 분들은 농지연금을 꽤 똘똘한 사람들이 미리미리 준비해서 받는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농지연금은 평생 농사만 지은 농민들이 노후에 생활 안정자금으로 농지연금을 활용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농지연금은 제도가 꽤 오래됐어요. 2011년도부터 농지연금이 만들어졌는데 농지연금을 제대로 활용하는 사람이 몇 안 돼요. 젊은 사람들은 상속이나 증여로 인해서 농지연금을 활용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상속이나 증여로 인해서 농지연금을 활용하시는 분들은 지금 당장은 좀 좋을 수는 있겠지만 길게 보면 오히려 손실이 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전혀 감안하지 않고 농지연금 활용 이야기를 꺼내다 보니까 정말 열심히 농사 짓는 고령 농업인, 나이가 많은 그런 농민들이 농지연금을 활용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농지연금은 미리 준비하는 사람이 훨씬 더 유리해요. 왜냐하면 농지연금은 조건이 좀 까다로워요. 그 조건을 맞추기도 좀 힘들 뿐더러 조건에 맞는다고 하더라도 생각보다 농지연금의 활용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이런 것은 얼마만큼 잘 알고 있느냐, 아니면 준비를 어떻게 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조금씩은 달라지지만, 단순히 고령 농업인이고 농지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농지연금으로 이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농지은행에서는 농지연금을 수령하는 사람이 한 2만 명 정도라고 그렇게 보더라고요. 통계청 자료를 보게 되면 농지연금을 수령하는 사람이 12,000명? 13,000명?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제도가 10년이 넘었는데 그 정도밖에 활용하지 못한다는 것은 농지연금의 턱이 그만큼 높다라는 이야기예요. 물론 농지연금에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데, 단점은 담보로 잡은 농지이기 때문에 매매나 증여가 쉽지 않다라는 건데요. 속사정을 들여다놓고 보면 소규모 영농은 농사를 지으면 지을수록 손실이 나기 때문에 차라리 안 하는 것만 못해요. 그런데도 계속 농사를 지어왔다라고 하는 그 관성 때문에 농지에 대한 산물을 포기하지 못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공적 자금이 투입되는 대출 성격을 가짐에도 농지에 대한 애착을 이용해서 가입자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또 여기에 실제로 농사에 대한 어려움, 그리고 각 가정의 농사를 계속적으로 영위할 수 없는 어려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따져보고 해야 되는데, 단순히 농지를 맡기고 돈을 매달 연금식으로 준다, 이것만으로 농지연금의 가입자가 확 몰려든다, 이렇게 할 수는 없죠. 농지연금에 이득이 있으면 실제로 시골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굉장히 이득을 많이 받겠죠. 그런데 실제로 시골에 사시는 분들의 이득을 그렇게 볼 수가 없어요. 선전은 그렇게 합니다. 농지는 있지만 소득이 줄어든 고령 농업인에게 농지연금은 또 다른 노후의 희망이 될 수가 있을 것이라고. 팔기는 아까운 땅, 물려줄 자녀도 없는 땅, 그 땅을 평생 연금으로 바꿔 쓰는 방법이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는데, 팔기에는 가격이 안 나오고 자녀들도 농사를 지으려고 하지 않죠. 실질적으로 농지연금을 활용해 가지고 이득을 낸다? 그러기가 쉽지 않아요. 농지연금 가입 조건이 농민에게는 간단한 것 같아도 실질적으로 도시민에게는 그 조건을 맞추기가 되게 힘들어요. 농업인이 돼야 되고, 또 농지가 있어야 되고, 영농 경력 5년이 필요하고, 이런 조건을 미리 생각하고 들어간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은 와중에서 이 농지연금 활용은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농지연금을 수령하는 사람은 은퇴자나 귀농인, 또
또 이런 분들 중에서도 준비를 철저하고 꽤 열심히 하신 분들이 농지연금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이지, 단순히 농지연금이 괜찮다더라, 농지연금이 대출금 형식을 띠고 있지만 그래도 이문이 좀 남는다더라,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농지연금을 실질적으로 신청했다가도 금방 해약하죠. 농지연금의 해약률이 보기보다 굉장히 높아요. 농지 가격이 매년 조금씩 상승하는데 농지연금은 한번 정해지면 올라가는 일이 없거든요. 그래서 농지연금을 국민연금, 농지연금, 공무원연금, 농지연금 이런 식으로 해서 중복으로 수령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지, 실제로 시골에서 농사를 짓다가 농지연금만 타시는 분들은 없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로는 그런 식으로 농지연금을 이용하게 되면 오히려 손실이 나요. 차라리 농지를 처분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나아요. 물론 농지은행에서도 농지를 사줍니다. 사주는데 왜 농민들이 많이 안 팔겠어요? 그것은 농지를 매입해가는 가격이 농민들 입장에서 맞지 않기 때문에 안 팔려고 하는 거예요. 차라리 보조금, 직불금 이런 걸 받으면서 조금씩이라도 농사를 짓는 것이 더 낫지, 농지를 맡긴다고 해서 큰 이익이 남지가 않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 미리 말씀드렸듯이 먼저 준비하는 사람이 조금 나은 것이지,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농지연금이 좋다더라, 지금 농지연금 대기자가 굉장히 많이 몰려있다더라, 그런데요, 농지연금 막상 신청서를 쓰고 대기하는 사람들은 몇 안 돼요. 단순히 농지연금을 연금이다라고 접근하게 되면 돈을 내야 되는 건데, 농지를 맡기고 담보 형식의 대출금을 매달 주는 그런 돈이다 보니까 계획을 철저히 해야 됩니다. 준비도 많이 해야 되고요. 그런 면에 있어서 저는 은퇴자나 아니면 실질적으로 귀농 귀촌을 꿈꾸시는 분들이 농지연금을 수령하고 준비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지, 조상 대대로 내려온 농지를 경작하면서 그렇게 오랫동안 농지와 함께 세월을 보내신 분들은 그 농지를 파셔야지 농지연금으로 던져서 이득이 나온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을 은퇴자들은 되게 잘 알더라고요. 그리고 요즘은 이런 것들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내놓은 표를 보면 깜짝깜짝 놀래요. 전체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총액의 합 같은 거, 그리고 농지를 매입하는 비용 같은 거를 계산해서 표로 제시하거든요. 그러면 얼마나 농민이 농지를 던져서 농지연금을 수령한다라는 것이 맞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슬슬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농지연금은 좀 더 일찍 준비하는 사람, 귀농 귀촌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현실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농지연금을 신청하고 실질적인 이익을 보는 것이지, 내가 농지를 가지고 있고 농사를 몇 년 지었고 이런 건 아무런 의미가 없더라고요. 현미경 단체 톡방에 들어오셔서 농지연금 자료를 요청하시면 나누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아야 뭐라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제대로 알면 장단점은 다 보이게 돼 있어요. 하지만 장점을 이용하는 사람과 단점만 보는 사람의 차이는 결과적으로 큰 차이를 나타내더라고요.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꼭 좀 눌러주시고요. 궁금한 점이 있으면 댓글로 요청하시기 바랍니다.